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시행됐습니다. 바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고 앞으로 우리 헬스케어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시죠. 넷플릭스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뭘 볼지 추천해주고요. 근데 우리가 아파서 처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데이터의 역설에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흐름을 따라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진료실이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법은 보고 규제는 어떻게 풀리는지,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날로그 방식의 진료실. 왜 헬스케어에서는 데이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에 넷플릭스나 아마존은 우리의 모든 기록을 꿰뚫고 있어서 딱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진료실을 한번 보세요. 처음 온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 의사는 그저 몇 분간의 짧은 대화에 모든 걸 의존해야 합니다. 갈 때마다 매번 모든 게 리셋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두 번째 주제, 새로운 디지털 규칙, 디지털 의료제품법입니다. 그럼 디지털 의료제품이 정확히 뭘까요? 이 법은 크게 3가지를 하나의 큰 우산 아래로 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나 앱 같은 디지털 의료기기. 둘째, 약이랑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디지털 융합의약품. 그리고 셋째, 건강관리 제품 같은 디지털 헬스 지원기기. 예전에는 다 제각각 다른 법으로 관리되던 것들을 이제 미래를 보고 하나의 틀로 묶은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규제를 확 걷어낸 건데요. 덕분에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 훨씬 더 빨리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빨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위험도가 낮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정부의 길고 복잡한 심사 없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만 받으면 바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야 했던 서류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지정된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훨씬 유연한 방식의 시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요. 구성요소 성능평가라는 제도입니다. 뭐냐면 AI 알고리즘이나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미리 인증해 주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한번 인증받은 블록은 나중에 다른 제품에 그대로 가져다 써도 또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개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겠죠? 그 밖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앱처럼 다운로드해서 파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굳이 사무실이나 영업 직원을 둘 필요가 없고요. 제품 정보도 꼭 종이 포장지에 인쇄할 필요 없이 그냥 화면에 전자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또 품질 관리를 정말 잘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 인증 GSMP라는 걸 받아서 허가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생겼습니다. 자,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규칙 몇 개를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아예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법이 진짜로 꿈꾸는 건 그냥 새로운 규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헬스케어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는 의료기기 회사랑 제약회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적용되는 법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법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둘 사이의 협력이 훨씬 활발해지겠죠. 기술 스타트업과 병원, 데이터 솔루션 회사와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옛날에는 개발 회사가 제품 테스트해달라고 병원에 기기를 공짜로 주면 이게 자칫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받을까 봐 다들 몸을 사렸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법에서는 연구개발 목적이라면 괜찮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마음 놓고 의사, 병원이랑 손잡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5번째, 미래를 살짝 엿볼 시간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만나보시죠. 원닥 브리프라는 AI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랑 환자가 진료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AI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가 대화가 끝나면 핵심 내용만 딱 요약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기술인데 바로 이 기술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 얘기를 듣고 그냥 가벼운 위장약을 처방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AI가 요약해준 차트를 봤는데 거기에 심한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의사가 무심코 흘려들었던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굵은 글씨로 딱 강조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 혈당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11.6%. 이건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이었거든요. 이 AI 요약본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바로 이게 디지털 헬스 기술이 만드는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야망.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든 이 법이 과연 전 세계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법이 앞으로 가져올 큰 그림을 보면요. 당연히 비대면 진료나 원격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거고요.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이 디지털 헬스 규제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이걸 발판 삼아서 세계 표준에 맞춰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의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나중에 비슷한 법을 만들 때 한국은 저렇게 했구나 하고 참고하는 일종의 교과서나 모범 답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디지털 헬스 규칙이 미래 헬스케어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여정은 이제 막 첫 발을 뗐습니다.